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요즘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하나씩 소개를 좀 해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후지필름의 80mm f2.8 마크로 렌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에 리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장점과 단점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진을 시작한 지는 21년 됐는데 그동안 뭐 경험이라든가 이 기술 같은 게 저도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도 그게 이제 단점으로 안 보이고 뭐 장점이 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디테일이 안 좋다, 컬러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안 좋다가 아니고 그걸 개성으로 살려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촬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단점과 장점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억지로 이제 장점과 단점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어렵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요즘에 이제 장비들의 어떤 스펙이라든가 사양 같은 것들을 다 외우고 다니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어지간한 장비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 있고 제가 또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다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이 카메라에 달려있는 렌즈들은 렌즈의 자기들의 스펙, 사양 그런 거를 이름으로 쫙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렌즈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삥 한 바퀴를 돌아가면서 사양이 써 있어요. 읽어봅시다. 후지논 아스피리컬 렌즈, 이게 좀 발음이 힘들어요. 슈퍼 EBC XF 80mm 1대 2.8 R LM OIS WR 마크로 62파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이 렌즈의 이름이에요. 엄청나게 길죠. 자, 앞쪽부터 살펴봅시다. 브랜드 만든 사람은 후지논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써 있고요. 아스피리컬, 이게 발음이 너무 힘드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구면 렌즈라는 뜻이에요. 비구면 렌즈가 뭐냐면은 이 촬영을 해보면은 이 색깔별로 이 빛들이 분광돼서 들어오잖아요. 그게 렌즈를 이렇게 통과하면 굴절율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가지고 한 점에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빨간 빛은 뭐 파장이 길어가지고 뭐 뒤로 가거나 뭐 파란 빛은 파장이 짧아서 뭐 앞으로 오거나 해가지고 한 면에 딱 맞지 않게 나타나요. 그게 광학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렌즈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집어넣은 비구면 렌즈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 안에 들어갔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슈퍼 EBC, 야, 이거는 또 새로운 적이 나타나는데요. 이 회사들마다 막 자기들의 어떤 기술들을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헷갈립니다. XF 페이지 1에 보면은 XF란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거기 맞는다는 뜻인가요? 이건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도움을 받으려고 후지필름 코리아라고 써있는 홈페이지에 들어왔더니 정보가 꼴랑 요게 다예요. 한 두 페이지 뭐 요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격이 149만 9천 원이에요.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은 아니네요. 오, 포인트 29,980포인트 주네요. 싼 렌즈가 아닐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70만 원, 80만 원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두 배는 나오네요. 첫 번째 특징, 1.0배 배율의 준망원 매크로 렌즈 이렇게 써 있네요. 1.0배 그러니까 되게 낯설어요. 예전에 막 그 3배 줌 렌즈 그러면 뭐 70, 210 해가지고 37에 21이잖아요. 그렇게 3배 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은 많이 봤는데 1.0배 배율 이러니까 굉장히 헷갈리시죠. 이거를 기존의 이제 마크로 렌즈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1대1 마크로 렌즈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피사체가 여기 요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딱 찍으면 이 피사체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찰색면에 가서 맺힌다는 뜻인 거예요. 1대1 사이즈로 맺힌다. 어떤 렌즈들은 보면은 2대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이면 이게 2배 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찰색면에 맺힌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배는 좀 낯선 용어긴 한데 그런 거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고해상력과 아름다운 보케,
요거는 제가 써보니까 이 카메라가 저희가 XT3가 굉장히 많아요. 한 5대쯤 있거든요. 그래서 후지필름은 그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 바디 자체의 해상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12군 16매 비구면 렌즈 하나, 슈퍼 2D 렌즈 하나, 2D 렌즈 3개. 이건 뭐죠? 슈퍼 2D? 뭔가 새로 만들었나 본데요. 뭐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나온다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새롭게 채택된 AF 시스템을 통한 아름다운 매크로 이미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AF 시스템이 되게 좀 뭐랄까요, 부담스러운 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지금 카메라에 전원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렌즈만 장착해 놨잖아요. 그리고 움직여 보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이 안에서 이만한 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전원을 딱 올리면 그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이게 이 새로운 AF 시스템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손떨림 보정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지. 소리가 나는 건 뭐 움직여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게 너무 큰 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요 렌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옆에 보면 제가 50140 렌즈를 준비를 해놨는데 얘도 똑같아요. 그리고 전원을 켜면은 그 소리가 안 나요. 와, 그래서 이 커다란 덩어리가 움직이는 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거를 가방에 넣고 어디 가다가 가방을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고 던져놓을 때가 있잖아요. 탁 던지면 그냥 가방이 카메라에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외관은 보호가 되는데 이 안에서 탈카닥 하면서 큰 덩어리가 움직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 안에서 뭐가 파손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이 카메라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전원을 켜놓으면 소리가 나요. 그것도 꼭 다른 회사들 그 손떨림 보정 장치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소리 있잖아요. 지금 OIS를 꺼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자, 이 카메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면 바보 되는 건데 끼기 거리는 소리가 얘도 나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귀를 대보면은 뭐가 이렇게 계속 도는 소리가 나요. 얘는 팬이 돌면서 바람이 빠져나오는 그런 뭐 구멍도 없는데 이 촬영하다 보면 이게 은근히 들려가지고 되게 신경이 쓰여요. 어쨌든 AF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소리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AF 시스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새롭게 개발된 볼 슬라이드 시스템. 그래서 이게 저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시프트 손떨림을 억제하는 OIS 80mm 2.8 같은 경우에는 5배 손떨림 보정, 그러니까 5스톱 커버를 해주는 손떨림 보정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괜찮아요. 저도 이제 손을 많이 떠는 사람인데 이걸 켜놨을 때랑 안 켜놨을 때 이 손떨림 보정이 상당하다는 거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 이 정도 놓고요. 그리고 AF로 이렇게 바꿔놓고 사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렌즈 70mm 써 있는데 맞춰놨어요. 이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겠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놓고 영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손떨림 보정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일부러 떨고 있는 건 아니에요. 팔꿈치 2개 딱 붙이고 그리고 아까 어디 갔니? 여기 가서 딱 맞춰서 이렇게 보면은 요 정도 손떨림을 보여줘요. 그리고 손떨림 보정을 이렇게 킨 다음에 다시 같은 데 갖다 맞춰 놓으면은 똑같이 떨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배가 많이 고픈 상태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들고 있는데 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쨌든 손떨림 보정 5스텝은 여러 촬영을 할 때 도움을 많이 주는 기능이니까요. 요거는 뭐 잘 작동하면 좋은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3차원적인 운동까지 다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요. 놀라운 기술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내후성 방진 구조 마이너스 10도 C. 마이너스 10도하고 C자를 너무 띄워놨어요. 마이너스 10도 C 동결 방지 및 불속 코팅. 생각지 못했던 그것들이 있군요. 제가
오래전에 후지필름의 S2 프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한 영하 12도 그 정도의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촬영을 하는데 안에서 봄레버라고 이 오토 조리개를 컨트롤하는 부품이 있는데 그게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이제 후지필름 카메라 그러면은 내구성이 떨어지는 카메라라는 이 선입견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S2 프로는 니콘의 F80 바디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봄레버는 니콘에서 만들어준 것일 텐데 참 애매하게 후지필름이 피해를 봤네요. 어쨌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영하 10도까지, 영하 12도에서는 안 되는군요. 얘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후성. 내후면은 기후를 말하는 거겠죠? 방진은 먼지를 막아준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데를 보게 되면은 고무로 된 실링 같은 거 돼 있고 앞쪽도 뭐 빈틈없이 잘 막혀 있고 뭐 그러네요. 자, 오케이. 넘어가고 1.4배 및 2.0배 텔레컨버터 호환. 그게 특징 다네요. 그리고 렌즈 구성. 아까 봤던 그림인데 비구면 렌즈 하나에 슈퍼 ED 하나에다가 ED 렌즈 3장 뭐 이거 있고 MTF 차트. 야, 이 정도면 뭐 거의 무적인데요. 요거는 인터넷을 보시면 MTF 차트 보는 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뭐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사양 나오네. 사양 뭐 특이한 거 있나요? 형식 렌즈 구성 초점거리 F는 80mm 가로 열고 122mm. 요게 이제 조금 애매한 점이에요. 이 후지에는 풀프레임 카메라가 없어요. 모조리 다 크롭 카메라다 보니까 심지어 중형 카메라도 중형에서는 크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환산 화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포컬 랭스로 표시를 해놔요. 정확하게 포컬 랭스가 뭐냐면은 이렇게 왜 사진 보면은 사진을 그려놓은 거 보면 여기서 이렇게 X자로 뒤집혀 가지고 오는 요 가운데 점 있죠. 거기를 주점이라고 불러요. 주점에서부터 찰상면까지의 거리를 포컬 랭스라고 부르고 그걸 80mm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저거를 화각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이 크롭 카메라에 80mm 꽂으면 122mm다 이렇게 써놨는데 80mm입니다. 요거 80mm고요. 그리고 이게 풀프레임으로 가도 80mm고 중형 카메라로 가도 80mm고 왜? 주점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풀프레임에다가 80mm 꽂아서 딱 찍고 그 위치로 얘를 가져가서 딱 찍고 그리고 두 장의 사진을 딱 겹쳐보면요. 큰 사진 가운데 이렇게 잘려가지고 똑같은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80mm는 어디 꽂아도 80mm예요. 만약에 122mm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생기는 게 중형 카메라 렌즈 중에서 120mm 마크로 렌즈가 있어요. 그 마미야에서 팔던 120mm 수동 마크로 렌즈를 제가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오토 포커스로도 나왔을 텐데 그 120mm 수동 마크로 렌즈하고 얘하고 화각이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쓰던 기억으로 요만큼 찍히겠지. 그리고 그 중형 카메라를 갖다가 딱 들면 이만큼 찍혀요. 한 8배? 8배는 좀 오버가 세군요. 한 4배 정도 더 큰 면적을 촬영을 해요. 딱 요만큼 찍어야 되는데 그거 딱 들면 이만큼 찍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포컬 랭스에 대한 개념은 좀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어쨌든 80mm는 어디 꽂든지 80mm입니다. 그 이외에는 뭐 무게가 750g, 750g? 가볍네요. 750g. 오케이. 필터 크기 62파이, 62mm 필터. 62mm 필터가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필터예요. 요즘에는 이제 필터 사이즈들이 막 커지고 있잖아요. 77mm를 쓰던 뭐 70-200 같은 렌즈들이 뭐 82mm 쓰고 요런 애들 이제 62mm 쓰던 애들이 67mm 쓰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 옛날 필터들이 많아가지고 이 전통적인 구경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거는 사양은 더 몰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후드입니다. 후드 길이가 괜찮아요. 꽤 길죠? 요거 뒤집어 씌우면은 요 정도로 돼가지고 딱 포커스 링까지 제대로 구성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드가 길면 장점들이 뭐냐면은 주변 광도 차단해 주지만 이걸 마운트를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애플 마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포커스 딱 잡고 이렇게 촬영할 때 제가 여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마운트로 사용을 했잖아요. 이거 은근히 편한 자세예요. 자, 이런 것들 후드 괜찮고요. 그리고 그 뒤로 아까 렌즈 필터 62파이 그리고는
포커스 링이 이렇게 나오죠. 아,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괜찮은데 이 포커스 링은 그닥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전자식 AF를 쓰는 카메라로 기획이 되다 보니까 무한 회전을 해요. 그리고 MF에 대한 어떤 별다른 지원도 없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포커스를 담당해주는 기어하고 얘하고 1대1로 맞물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자식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거 돌리는 느낌, 그 감이죠, 감. 내가 이만큼 돌리면 얼만큼 돌아가겠다. 그 감이 생기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이 카메라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렌즈에 대한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소니의 90mm 마크로예요. 예전 렌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밀면은 AF고 이렇게 뒤로 당기면 MF예요. 그래서 AF를 하게 되면은 무한 회전을 하는데 MF로 이렇게 들어오면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딱 걸려버려요. 이 면이 어떻게 보면 1대1로 이거를 지원을 해주니까 보고 촬영하는데 엄청나게 편안해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이런 거 편안한 거 보면 일단 최단 포커스로 딱 맞춰놓고 카메라 전원 딱 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애플 마크에 가서 포커스가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최단 거리 포커스 촬영, 이거 이쪽으로 돌리면 최단 거리겠죠? 아이씨, 싱글 포커스, 오토 포커스 돼 있다고 안 돌고 있었어요. 하나만 실수해도 얘는 얄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야, 이쪽이 무한대고요. 이쪽이 최단 포커스여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보면은 뭔가 기본부터가 이 와가지고 닿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예전 방식이 이런 직관적인 촬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했거든요. 최단 포커스 촬영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한 40cm 촬영이다. 40cm. 촬상 기준은 여기 있으니까 한 뼘 요 정도 거리에서 촬영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쓱 보면요. 여기가 딱 제가 생각했던 그 거리와 그 감이에요. 40cm. 그러면 얘는 40cm 거리에서 촬영을 한다. 거리 계창이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 뒤에 화면 안을 보게 되면 밑에 거리계가 이렇게 쪼로록 표시가 돼 있어요. 0.1, 0.5, 1.0, 1.5, 2.0, 3.0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40cm 이걸로 맞출 수 없죠? 없어요. 그리고 얘가 되게 재밌는 게 이 포커스 링을 매뉴얼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그 부분이 확대가 돼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요만큼 촬영이 되는지 어떨런지 그 감도 안 오고 메뉴 찾아보면 안에 분명히 메뉴가 있을 텐데 귀찮아서 그냥 대충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거 아니고 영상 찍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래요. 수동으로 촬영할 때 그러니까 직관적인 촬영을 할 때 이런 전자식 포커스 링이 촬영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조리개 링이 달라붙어 있어요. 조리개 링 붙어 있는 건 되게 좋아요. 2.8로 막 촬영하다가 따다닥 해가지고 바꿔서 촬영 계속 이어가고 이런 면들은 굉장히 좋은데 오토 촬영할 때 이렇게 오토로 뭔가 자동으로 촬영을 하신다 그럴 때 니콘 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 락이 달려 있어요. 오토로 한 다음에 딱 걸면 고정이 돼요. 근데 얘는 락이 없어가지고 오토 촬영을 하다 보면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캐논이라든가 다른 브랜드는 아예 조리개링이 여기 없으니까 니콘도 요즘에는 조리개링이 없죠. G렌즈, 옛날엔 G렌즈는 싸구려 렌즈를 의미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조리개링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은 굉장히 재밌는 요소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이외에는 뭐 별로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거리 이게 정해져 있는 거라든가 OIS 그거밖에 없고.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몇 가지만 찍어가지고 보여드려야죠. 사실 이렇게 나오면 샘플 같은 거 깔 때 막 사람도 찍어보고 풍경도 찍어보고 뭐 이런 상품 정물 뭐 꽃 이런 것도 찍어봐야 되는데 저는 다른 거 안 찍고 제품만 찍거든요, 이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찍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을 찍어봐야 되니까 조명 하나 이렇게 갖다 해놨고요. 제가 쓰던 노트북이라서 이렇게 빛 비치니까 또
이렇게 보이네요. 좋아. 아이고, 이 사과 마크가 깔끔해야 되는데.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조리개는 5.6, ISO 400, 셔터 스피드 자동, 그리고 노출 보정 없고요. 후드. 빛이 이렇게 산란되기 때문에 후드는 꼭 꽂아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정도 거리에서 포커스 에어리어를 센터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과 마크 한번 찍어 봅시다. 사과 마크. 됐어요. 자, 사과 마크 어떻게 나오나? 오, 이 정도 나오면은 꽤 깔끔하죠. 근데 사실 사과 마크를 찍는 게 이 노트북을 찍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좀 전체가 다 보여야 되니까 살짝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저 노트북이 다 나오게 한번 찍어 봅시다.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나? 오, 좋아요. 이렇게. 자, 지금 촬영한 사진이에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그러네. 에이씨, 안 되겠다. 저쪽에서만 라이트를 하나 이렇게 세팅을 했더니 반대쪽 라이트가 없어요. 이거 좋다, 이거. 이렇게 스티로폼 하나 놓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뒤로 조금 빠져가지고 AF. 오케이. 자, 반사판 대신 요거 옆에 쿨러 단위성 하나 놓고 촬영을 해서 별 효과가 없네. 어쩔 수 없죠. 지금 촬영한 사진이고요. 물건 같은 거 촬영할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네요. 먼지도 잘 보이고 뭐 이래저래 잘 나오네요. 자, 이렇게 큰 거는 찍어봤고, 작은 거 좀 더 작은 거. 나 앱등이도 아닌데 왜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애플이죠? 애플 것만 이렇게. 저 애플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애플을 잘 써. 희한한 일이야. 좋아요. 이번엔 좀 작은 거 찍어 봅시다. 자, 오케이. 잘 나오네. 조금 어둡죠? 그러면 조리개를 8. 자, 아주 가까이서. 뭐 이 정도면 잘 나오네요. 오케이. 자, AF에서 촬영을 해봤고요. 딱히 거슬리는 점 없이 AF가 굉장히 편안하게 잘 잡힌다는 특징이 있네요. 야, 또 뭔가 자연물 이런 거 찍어봐 드리면 좋은데, 자연물 같은 게 존재할 리 없죠? 저희는 화분에 물 같은 거 줄 만한 그 힘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은 저런 걸 쓰는데, 저 녀석 한번 찍어 봅시다. 아웃포커싱을 한번 봅시다, 이번엔. 자, 조리개 2.8 됐고요. 지금 촬영한 이미지 보이나요? 이쪽으로는 보일래나? 이게 조명 때문에 이렇게 또 뒤가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뭐하고 보여드려야 이게 아웃포커싱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얘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반사판 겸 아웃포커싱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런 거 보여드리는 용도로. 오케이, 좋네. 오케이, 2.8 됐어요. 자, 지금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 있는 것들은 뭐 잘 날아가네요. 아하, 이렇게 안 하면 혼나겠구나. 애플 마크가 뒤집어졌어. 저기 애플 마크가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다시. 오케이, 됐어요. 자, 이래 대충 해가지고 찍었더니 이런 스타일로 뒤에도 잘 날아가요. 근데 이거 본다고 알 수 있을까? 뒤에가 어느 정도로 잘 날아가는지. 자, 이제 요약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앞에서부터. 비구면 렌즈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뭔가 베어링 들어간 새로운 AF 시스템을 탑재를 했대요. 그것 때문에 저는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AF가 확실히 빨라요. 어두운 데서도 잘 잡는 편이고, 마크로 영역에서 AF를 잘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영상에 사용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까 이제 소리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커다란 덩어리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원을 키면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그 큰 덩어리를 전원이 들어가서 꽉 붙들어 매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MF를 하건 AF를 하건 풀리지 않아요. 손떨림 보정장치를 켜고 손떨림 보정장치를 끄건 이 물고 있는 게 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배터리가 계속 렌즈 때문에 소모가 된다는 뜻이에요. 전원을 키면. 이 뒤에 화면도 배터리를 먹지만 렌즈도 배터리를 먹는 느낌이 나요. 이 느낌이 과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XT3, XT4가 나왔죠. 4는 아직 못 봤는데 3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요거 하나 꽂아 놓으면 제가 동영상 한 30분 정도 찍었다 끊었다 이러니까 한 30분 정도 찍으면 이 배터리가 다 소모가 돼요. 배터리가 99,000원이에요. 이 조만한 녀석이 공식 판매 가격이 99,000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8개를 가지고 있어요. 와, 어쨌든 그런 이유로 큰 덩어리를 물고 있는 이 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AF는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고 잘 잡히는 편이에요. 과거에 마크로 렌즈들은 AF를 잘 안 쓰고 이 수동으로 잡는 기술을 익히고 그랬었는데 이 녀석은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렌즈 무게도 750g 정도면 이제 가벼운 축에 속하잖아요. 뭐 2470 렌즈 같은 건 1점 몇 kg씩 나가는데 1kg로 안 넘어가면 가벼운 렌즈에 속하니까 그런 거 괜찮고요. 그리고 손떨림 보정 5스텝 들어가 있는데 5스텝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게 잘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만족스럽고, 그리고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찍어보면은 후지 고유의 그 밋밋한 색깔이 있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뭔가 풀풀 날르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그런 색깔이 있는데 그 후지 고유의 색깔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그 필름 시절에도 코닥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코닥만 썼어요. 후지는 아니다, 후지 사본 적이 있구나, 리얼라라든가 뭐 벨비아 이런 것들 하도 유행을 하길래 궁금해서 좀 사긴 했었는데, 저는 필름 쓸 때 티맥스 400을 주력으로 쓰던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뭐 후지만의 컬러 그거를 잘 표현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했던 영상을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면 대충 마무리해도 될 것 같네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